그러면 이걸 이제는 안 되겠다. 한번 붙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 정부가 메이지 정부가 그래 그러면 전쟁하자라고 가기 시작하니까 극우파 도야마미스루 모두가 정부 잘한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으로 처음으로 메이지 정부와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던 민권운동가들과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이 다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이때 일본이 처음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렇게 갈라져서 밀란이 일어나고 사족 반란이 일어났던 일본이 진짜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왜 하느냐? 물론 대외적으로 팽창하고 뭐 이런 것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메이지 유신을 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는 게 뭐냐면 우리 불평등제약 서양의 한포 외교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사스의 전쟁에서도 패하고 자개국 해전에서도 패하고 계속 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열었고 그랬지만 하면서 이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치외법권 조약을 어쩌수 이거 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평등 조약을 대등한 나라로 가야 된다. 이거 우리도 아직 맨날 역사 배울 때 불평등 조약 그 평등 조약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1890년대가 딱 되면은 야, 이제는 법제도 개혁 다 했고 정치제도 개혁 다 했고 이제 헌법도 만들었고 군사가 세계적인 수준까지 이제 올라왔고 하니까는 다시 재협상하자. 재협상해서 그래서 치외법권 없애라. 우리 법 밑에서도 너희들 다 살 수 있으니까 외국 사람들 아무 데서나 살아라.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까 따로 영사제도 만들어서 뭐 너희 외국 사람이 범죄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그 재판하는 그런 치욕적인 거 하지 말자라고 이걸 다 바꿔버리고 그리고 영국하고 끝까지 이제 협상을 해서 1894년에 그래 그러면 관세 자주권 관세도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마츠가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세수가 없어갖고 쪼들리고 10년 동안 긴축 정책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세를 못 올린다. 우리 마음대로 관세를 못 올린다. 이게 불평등 조약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세라는 게 얼마나 국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못 걷게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걸 절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다른 거를 영사권 뭐 재판권, 치외법권 이거 다 없애지만은 또 결정적으로 관세주권 폐지의 문제까지도 영국하고 협상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준비를 한 다음에 청일전쟁에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그 일본의 구구파가 탄생하게 되는데 참 역사의 이제 아이러니인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이토 히로부미, 야마가타, 이 마츠가타, 이제 모리아리 노리 이런 그 메이지 유신의 주체 세력이 부강한 국가를 이제 만들고 불평등정 해소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곧바로 조선에 침략을 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조선에 침략 안 하려 그래. 계속해서 정한론을 꺾으면서 기도의 정한론, 요시다 쇼인의 정한론, 사이고 다카무리의 정한론 계속 꺾으면서 좀 고만 좀 하고 우리나라부터 좀 나라의 내정부터 개혁을 하고 제대로 좀 세우자라면서 계속해. 그럼 누가 도대체 옆 나라에 가서 쳐들어가 갖고 일본이 좀 옆에 가 갖고 간섭하고 그러자는 얘기를 누가 하냐면 이때부터 처음에는 민권 운동가들이 해요. 네? 민권운동가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모군란하고 갑신정변에 메이지 정부가 개입을 안 하거든요. 그럼 개입을 안 한 이유가 지금 우리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뭘 하냐. 후쿠사와 같은 사람이 자기 알고 있는 제자들 보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런데 분명하게 공사보고 그때 공사도 절대 가지 말라 그래서 그 조선 일본 공사는 우정국 낙성식에 그 시계도 참석을 못해요. 하지 말라고 이또랑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안 된다고 개입하면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갑신정변에서 이제 실패해갖고 김옥균, 박영유 이런 사람이 일본으로 쫓겨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뭐냐면 전부 다 귀찮은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해? 왜냐면 조선 정부에서는 내놓으라고 난리 법석을 치는데 내놨다간 죽으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귀양 보내고 자기네 섬에다가 보내고 가둬놓고 자꾸 이렇게 무시를 하는. 그게 일본의 민권운동가, 그러니까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던 세력들한테 호재야. 이야, 이 정부라는 거는 겁쟁이들이 중국한테 맞서서 조선에 개입도 못하고 매번 물러난다. 이모군란 때 물러났는데 또 갑신정변에서 물러난다.
도대체 저 인간들 뭘 하나, 더군다나 지금 김옥균이나 박영효나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 조선에서도 우리 일본 같은 개혁을 지금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근대화 개혁을 일으키는 세력가 개화 세력 아니냐, 왜 저 사람들을 안 도와주고 이 메이지 정부는 바보같이 비겁하게 비켜 있느냐 그러면서 매일같이 공격을 해요. 의회에서 아주 호재를 만든 거예요. 의회에서 딴 거는 다 안 되고, 왜냐면 민권 운동도 했는데 민권 운동하는 게 의회 설립하자 그랬는데 그것도 이또가 만들어 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고 건수가 없어졌는데 외교 정책에 있어서 이게 진짜 역사. 정치는 참 그러니까 외교 정책에 있어서 너무나 이 메이지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거를 알아요. 그러니까는 적극적으로 해라라는 거, 거기에 극우파가 가세를. 그래서 이 오자키 유키오 같은 일본 의회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이 일본의 팽창주의, 그러니까 빨리 조선이나 중국에 개입하라는 쪽으로 나가는 거고, 이 사람은 전혀 극우파도 아니었는데, 도야마 미쓰루 같은 정말 일본의 극우파들도 일본의 팽창 정책이 자기네 거에 그래서 뭐예요? 다이로크 로닌, 대륙 낭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네들끼리 괜히 조선에 가서 동학난에 개입을 해보고, 동학이 자기 편인 줄 알았어, 처음엔. 그리고 이제 중국에 가갖고 이제 정탐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 정부, 메이지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달갑지도 않고 고맙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제 저런 극우 운동을 벌이면서 또 일본의 외교 정책을 갖다가 마구 비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역설적인 게 나중에 결국은 밀려서 청일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야, 그러면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한번 붙어야 되겠다 해서 일본 정부가, 메이지 정부가 그래 그러면 전쟁하자라고 가기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일본 정부를 비판하던 메이지 정부의 외교 정책이 유약하다고 비판하던 오자키 유키오, 후쿠사와 유키치, 갑신정변에서 패하는 거를 그 내버려뒀으니까 극우파 도야마 미쓰루 모두가 정부 잘한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으로 처음으로 메이지 정부와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던 민권운동가들과 메이지 정부에 반대하는 극우 세력들이 다 하나로 한 목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이때 일본이 처음으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렇게 갈라져서 밀란이 일어나고 사족 반란이 일어났던 일본이 진짜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한테는 비극이. 우리한테는 비극이고 중국한테도 비극이고 뭐 전 세계사에 있어서 하나의 비극이었지만은 그게 정확히 어떻게 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고, 그거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정확히 배워야지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